죽음을 앞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통장을 내밀며 한 말은 이걸로 너희 남매 대학 등록금이나 내라였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모은 돈이었지만 결국 그 돈은 병원비로 모두 사용되었고 어머니는 빈손으로 떠나셨습니다. 오늘은 자식들을 위해 유산을 남기려다 후회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빛 인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찾아왔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75세 박영희 할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번 돈으로 세 남매를 키웠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도 홀로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할머니는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으로 생활비를 해결하고 시장에서 번 돈은 모두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4억 원에 달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세 자녀에게 나누면 한 명당 1억 남짜리 조금 넘는 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뇌졸중 진단을 내렸고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는 3,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남겨줄 돈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어머니, 돈은 또 모으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수술부터 받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재활치료가 필요했습니다. 6개월 동안의 재활치료 비용으로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재활치료가 끝난 후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이 넘는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나자 통장 잔고는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병원비 때문에 자식들에게 줄 유산이 없어지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병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노후를 위해 돈을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삶을 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좋은 교육과 따뜻한 사랑이에요. 그게 진정한 유산이죠. 이 말은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은 돈 때문에 자신의 건강도 여가도 포기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허리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미뤘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걸까?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자식들을 위하는 길은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한 노후를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병실창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큰아들이 면회를 올 것입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되었다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은 맑았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편안함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할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자
큰아들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은 채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어머니가 할 말이 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돈으로 내가 쓰면서 살려고 해. 너희들 유산 걱정은 하지 마라. 아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평생 돈 모으느라 정작 살지를 못했더구나.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할머니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너희들한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돈을 모았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자랐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른이 되었잖니.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가 건강하시길 바랄 뿐이에요. 유산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그걸 알겠구나.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사는 거였는데. 그날 오후 할머니는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담을 하고 싶었습니다. 의사는 할머니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뒤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재활치료만 꾸준히 받으시면 6개월 후에는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할머니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재활치료를 더 열심히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돈을 아끼지 않고 본인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치료비가 비싸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둘째와 셋째도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할머니의 밝아진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들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재활치료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희망이 커져갔습니다. 간호사들은 할머니의 놀라운 의지와 긍정적인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할머니는 병원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같은 병실의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할머니는 더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은 옆 병실의 할머니가 찾아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유산 남기지 않는다고 했다면서요?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는 걸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식사도 혼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할머니의 빠른 회복에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대로 가시면 예상보다 더 빨리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퇴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퇴원 후의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옆 병실에서 들려온 대화가 할머니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원하고 나서 실버타운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옆 병실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귀를 쫑긋 세우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버타운이라는 단어가 할머니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실버타운을 사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돈을 아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실버타운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 같이 가보면 어떨까? 아들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제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가보시죠. 주말이 되어 아들과 함께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보는 실버타운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시설,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매일 다양한 수업이 있어요. 요가, 미술, 음악, 원예 등 취미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지만 늘 시간과 돈이 없다는 핑계로 미뤄왔었죠. 한 달에 250만 원. 처음 들었을 때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포함된 가격이었습니다. 식사, 청소, 세탁은 물론이고 건강 관리와 문화 생활까지. 더구나 갑자기 아플 때도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구나. 여기서 살면 너희들도 안심이 되겠지. 아들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계약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50만 원. 예전의 할머니였다면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금액이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원하고 바로 실버타운으로 입주했습니다. 넓고 쾌적한 원룸이 할머니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풍경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새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는 것이 기뻤습니다. 입주한 지 일주일 만에 할머니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요가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원예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저녁에는 같은 층 할머니들과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원예 수업이 즐거웠습니다.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고 새싹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선생님은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손재주가 정말 좋으세요. 원예 자격증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자격증이라는 말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자격증이라니. 하지만 곧 따뜻한 미소가 할머니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왜 안 되겠어?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작은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그때 문득 복도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가 할머니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피아노 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는 80살이 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젊은이처럼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그녀의 손끝에서 우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연주의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박수를 치자 피아노를 치던 할머니가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새로 입주하신 분이시죠?
두 할머니는 그렇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78세였고 3년 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73세에 처음 피아노를 배웠어요. 김순자 할머니의 말에 박영희 할머니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73세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치시다니. 김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하고 싶은 일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그날 저녁 박영희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젊었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던 자신의 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늘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미뤄두었었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실버타운 프로그램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시니어 피아노 교실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뉘어 수업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저절로 안내문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피아노를요? 저녁 식사 때 들른 막내딸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배워보고 싶구나. 할머니의 대답에 딸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달라지시다니. 너무 좋아요. 첫 수업날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피아노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선생님은 3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차근차근 배워보실까요? 선생님의 다정한 목소리에 할머니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처음에는 건반을 누르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좌절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연습실에서 1시간씩 복습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파도 피곤해도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별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천천히 실수도 있었지만 분명히 곡의 선율이 만들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의 기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김순자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영희 씨, 우리 같이 병원 봉사 가실래요?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봉사요? 제가 아직 피아노를 잘 못 치는데.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음악만이 봉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답니다. 그리고 들려준 이야기는 할머니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마다 지역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환자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책도 읽어주고 때로는 간단한 음악 공연도 한다고 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되었죠. 김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영희 할머니는 무언가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득 요양병원에 계시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빨리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할머니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사람은 실버타운의 원장님이었습니다. 박영희 어르신,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원장님의 표정이 무척 진지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궁금한 마음으로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원장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한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 사진입니다.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저희 형제를 위해 사셨어요.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죠.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돈만 믿고 정작 살아야 할 내 인생은 못 살았구나. 그 말씀을 듣고 이 실버타운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노년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얼마 전까지는 돈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르신께서 최근에 보여주신 변화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안 드릴 것이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원장님은 실버타운에서 인생 이모작 학교를 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첫 번째 강사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것 같아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강사라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원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인생은 끝까지 새로울 수 있다는 것을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할머니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강의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후회했던 결정들, 그리고 최근에 찾은 새로운 기쁨까지.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만든 소중한 조각들이었습니다. 첫 강의 날,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교실에는 20명 정도의 수강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하는 예비 입주자들이었습니다. 저는 75년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유산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했던 시간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깨달은 것들, 그리고 실버타운에서 찾은 새로운 기쁨까지.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인생은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에 교실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평생 돈만 벌었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내일부터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5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3번 강의를 하고 화요일마다 병원 봉사도 나가고 피아노 연습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할머니는 한 번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본 적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할머니의 76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케이크의 촛불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때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의논할 것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저희도 이제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매달 용돈도 더 드릴 테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을 위해 돈을 아끼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쓰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오히려 자신의 행복을 위해 힘이 되어주겠다고 하니 감격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피아노 치시는 모습 영상으로 찍어뒀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진짜 멋지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저도 나중에 어머님처럼 늙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자식들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요즘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어머니는 봉사도 하시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시고 정말 즐겁게 사시잖아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유산 남겨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더 큰 선물이에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자식들의 걱정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식들이 자신의 행복을 응원해 주다니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1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는 매주 2번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피아노 실력도 많이 늘어 작은 연주회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매주 토요일 오후면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모여 티타임을 가지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건강하게 나를 위해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나도 요즘 자식들이 엄마가 달라졌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환자분들도 할머니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할머니, 제가 평생 모은 돈이 꽤 있는데 그게 지금 제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건강할 때 좀 더 나를 위해 썼어야 했는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요양병원의 원장님은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한 노후 상담실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비슷한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살자. 그리고 활짝 웃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지혜가, 눈빛에는 새로운 하루를 향한 설렘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정해진 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느라 미뤄둔 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꿈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황금빛 인생의 모든 영상은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나 황금빛이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